이제 1차 체포영장 끝났고 2차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행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점점 요새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나흘 전에 1차 집행 때는요, 이렇게 철문 앞에 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 한 대여섯 대 정도가 겹겹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스를 피해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이 산길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루트도 지금 경호처가 차단하기 위해서 원형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저희가 경찰 쪽 얘기도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관저의 지형도 그렇고, 경호처의 의지도 그렇고, 경찰이 뚫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라는 평가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청와대 출입할 때 저도 그 경호처, 그 당시엔 경호실이었는데 그 요원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대로 경호처 요원들은 정예 요원들입니다. 정예 요원들, 잘 훈련된 요원들입니다. 게다가 이 요원들은 만약에 총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요원들입니다. 예. 근데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국가 원수입니다. 여전히 경호 대상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경호처는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구역을 설정한다라는 그런 법적인 논리도 또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논쟁은 있을지언정. 그리고 이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호처 요원들이 순순하게 아까 박범계 의원 말대로 깡다구로 밀고 들어간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당 의원들이 최종 목표가 대체 뭡니까? 정말 내란죄가 있다면 재판정에 세워서 거기서 정말 유죄로 판결받으면 최하가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형량이. 그러면 그때 수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지금 우리 국가의 목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왜 처음에 발부가 되느냐? 3번 불응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소환에. 근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일정 조율도 없었다라는 그 사유를 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논란을 불식할 수 있도록 경찰로 넘기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어차피 또 특검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또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넘기고 그다음에 소환 일정 조율하고,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하고, 그래서 불구속 수사로 해서 방어권은 보장하고 재판받게 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국가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대통령 관저 앞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요새화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아주 겹겹이 2차 체포에 대응하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뚫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시죠. 일단 지금 두 번째로 청구한 영장에서부터요, 유효 기간을 당초 일주일보다 더 길게 요청하는 걸로 알려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발부는 된다고 보고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핵심 여기가 왔습니다. 경찰 특공대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 부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또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저는 맞나? 저는 정말 우려스럽지 않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저는 그 대통령 측에다가 국민의힘에서 이 뭐 또 수사기관이라든지 수사권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일반 특검에 저희는 찬성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도 충분히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고 여기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고, 또 여야도
합의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 일반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경호처에 보면은 경호처 CA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장을 한 팀인데 네. 이분들은 경찰에서 파견 나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사실상 대통령 경호에서 조금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무립고원이란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사실 공격수고 지금 경호처가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사실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경호처 직원들이 숙달된 무술 유단자이든 뭐 그런 경호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하면 결국에는 뚫리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정면으로 인력들이 치고 들어가고 또 상공에서는 헬기가 내려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력이 소수인 편이 사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태가 뻔히 예견되는데 아직까지 경호처에 대해서 숨고 있는 대통령이 조금 너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구전환 변호사님, 같이 보시죠. 지금 경찰이 대통령 체포를 계획하면서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가 어떤 부대냐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로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갖고 테러 사건을 진압하고 폭발물 처리하고 특수 중범죄 무력으로 진압하는 이런 부대인데 지금 대통령 체포에 이 부대를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민주당에서 더 나오냐면 보여주십시오. 드론으로 내부 파악하고 레커차로 차벽을 제거하고 장갑차로 철조망을 밀고 진입하자. 이분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회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특공대의 화력과 압도적인 인원으로 경호관의 항거 의지를 분쇄시키자. 무슨 현직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다루듯이 지금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저분들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래요. 예전에 경찰 국가가 경찰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제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인권 보장을 위한 검사 제도는 경찰 폭력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경찰에 힘을 주고 나니까 뚫고 들어가고 대테러보다 동원해가지고 다 때려잡자는 거잖아요. 과거로 회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70년간의 사법 질서의 빛나는 전통이 무너진 거예요. 검찰 힘 빼자고 공수처 만드니까 공수처는 오히려 사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불법 수사를 지금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의힘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라?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지휘 잘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한테 손 떼라 그러고 경찰 시켜가지고 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가지고 받으면 끝나요. 그게 어렵나요? 국민들 때려잡고 대테러 부대 해가지고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지금 쉽나요? 지금 저거는 사실상 내란 행위를 조장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양식 있는 분들은 저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찰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죠. 저게 통용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범인이다 싶으면은 다시 고문하는 국가로 돌아갑니다. 그거 막자고 우리가 사법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아닌가요? 검찰 제도에 대해서 무력화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검찰의 힘 빼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폭력과 야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광장에 모여들어가지고 논리를 뭉개뜨리고 휩쓸어가지고 다 정권 찬탈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는 나라가